자,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요리사 지망생 고등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양식조리교사 최정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양식조리 제9차시 5대 모채 소스 및 스톡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다들 준비되셨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허브는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럼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배울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 5대 모채 소스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모채 소스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파생 소스를 한 가지씩만 딱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4대 기본 스톡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스톡은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개의 틀로 나뉘고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스톡이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스톡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스톡과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두 가지 챕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채 소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스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5대 모채 소스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5대 모채 소스는 총 5가지 소스라고 해서 모채 소스라고도 하며 또는 마더 소스라고 합니다. 모든 소스의 기본이 되는 총 5가지의 소스인데요. 색깔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여기는 갈색, 토마토 소스는 빨간색, 벨루테 소스는 약간 아이보리 색깔, 그리고 베샤멜 소스는 하얀색, 홀랜다이즈 소스는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총 5가지 색을 나누고 있고요. 그 종류도 다르고 하지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니까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브라운 소스는 우리가 에스파놀 소스라고도 합니다. 에스파놀 소스라고도 하며 브라운 소스라고도 하는데요. 색깔이 어떻죠? 갈색이죠. 그래서 브라운 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재료로는 이제 갈색이 나도록 볶은 미로프와 채소와 또는 브라운 소툭이 같이 들어가고요. 또는 브라운 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토마토와 허브 그리고 갈색이 나도록 볶은 채소, 브라운 스톡을 같이 넣고 오래오래 끓여서 3번 정도 내려주고 끓이고 내려주고 끓여서 해서 만드는 게 바로 브라운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브라운 소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소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걸 말씀드리자면 데미글라스 소스가 있어요. 데미글라스의 데미란 거는 선생님과 용어 시간에 한번 배웠었죠. 뭐라고 했었죠? 데미. 반으로 줄이다 2분의 1이란 말을 했었죠. 그래서 데미글라스는 이 브라운 소스에다가 와인과 버터 등등을 좀 더 첨가를 해서 반으로 졸인 게 바로 데미글라스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소스는 에스파놀 소스, 즉 브라운 소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빨간색 토마토 소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토마토 소스는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주로 서양에서는 라따뚜이를 만들어 먹을 때도 사용하고 토마토 파스타 또는 로제 파스타를 만들 때도 토마토 소스가 많이 이용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피자라든지 또는 그라탕, 라자냐 등을 이용할 때도 반드시 토마토 소스가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이 토마토 소스는 어떻게 만들고 거기서 나온 파생 소스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마토 소스는 당연히 토마토 그리고 갖은 향미 채소 그리고 브라운 스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끔 토마토 페이스트가 같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그냥 생 토마토를 가지고 다져서 씨랑은 제거하고 다져서 토마토 국물과 채소를 같이 볶아주고 버터와 이제 허브를 집어넣고 은근히 끓여내서 만드는 것이 끝인데요. 바질이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이 토마토 소스에는 2가지 토마토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생토마토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생토마토를 집어넣은 경우에는 좀 더 산뜻한 맛과 토마토의 그 질감 또는 생동감을 좀 더 즐길 수 있고요. 우리가 토마토 홀이라는 이태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또는 이제 요즘엔 대중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토마토 홀캔이라는 토마토 통조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토마토 통조림을 사용하는 게 더 좋을까요? 생토마토를 사용하는 게 맛이 더 좋을까요?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토마토 생이 더 맛이 좋고 신선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요리사의 입장에서는 좀 더 숙성된 홀토마토를 사용해야 토마토 소스의 맛이 더 진해지고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토마토가 한 번 더 발효되고 깊어지고 숙성졌기 때문에 그 맛이 더 깊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토마토 홀을 이용해서 다져서 사용하면 좀 더 깊은 맛의 토마토 소스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토마토 소스로 만들 수 있는 소스는 우리가 양식 기능사에 나오고 있죠. 이탈리안 미트 소스를 만들 수 있어요. 마늘, 쇠고기, 당근, 양파, 양송이, 샐러리 등을 다 다져서 볶은 다음에 토마토 소스와 같이 끓여주면 이탈리안 미트 소스가 완성되죠. 뭐 이제 미트볼에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스파게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소스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토마토 소스 빨간색까지 알아봤고요. 세 번째 벨루테 소스는 무엇이냐? 벨루테는 우리가 이제 치킨, 비프, 휘쉬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스톡에 따라서 뭐 휘쉬 벨루테, 치킨 벨루테 또는 뭐 비프 벨루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벨루테 소스는 블론드루라고 해서 우리가 그 전에 일단 룰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 가볍게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룰은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룰하는 것은 밀가루와 버터를 동량으로 섞어서 만드는 농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양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냥 농후제를 섞어서 바로 만든 거를 화이트 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살짝 데펴서 색깔이 살짝 아이보리 색깔 나온 거를 우리가 블론드루, 즉 동색, 블론드루라고 합니다. 동색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블론드루를 좀 더 태워서 만든 거를 우리가 브라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라운룰은 첫 번째 브라운 소스에 쓰이고 또는 토마토 소스에 쓰일 수도 있고, 자, 토마토 소스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블론드루는 벨루테 소스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첫 번째 화이트루는 어떻게 쓰일까요? 화이트 소스, 크림 소스에 쓰이겠죠? 자, 그럼 벨루테 소스를 한번 알아볼게요. 치킨 스톡이나 비프 스톡이나 피시 스톡에다가 블론드루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농도 있게 만든 소스가 바로 벨루테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제 스톡의 종류에 따라서 휘쉬 벨루테, 비프 벨루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색깔은 약간 동색 또는 아이보리 색깔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생 소스로는 노르망디 소스라 그래서 우리가 휘쉬 벨루테를 이용하는 건데요. 휘쉬 벨루테에다가 양송이, 달걀 노른자, 생크림을 넣고 졸졸졸 끓여서 만든 소스가 노르망디 소스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베샤멜 소스를 배워볼 건데요. 베샤멜 소스는 화이트루를 만들고 그곳에 우유를 섞어서 만든 소스입니다. 벨루테 소스랑 만드는 방식이 비슷하죠? 하지만 벨루테 소스는 블론드루에다가 스톡을 섞는 거고 베샤멜 소스는 화이트루에다가 우유를 섞는 거라는 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세요. 이름도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유에다 화이트루를 섞은 다음에 농도에 맞게 저어서 끓여주시면 우리 베샤멜 소스가 완성되고요. 이건 여기서 나오는 파생 소스로 보면 모르네이 소스 또는 모르네 소스라고 하는데 치즈나 크림, 버터를 넣고 한 번 더 끓여준 거를 모르네 소스라고 해요. 질감이 좀 더 농축되겠죠. 이 베샤멜 소스, 모르네 소스의 특징은 양식 기능사에 있다가 지금은 사라진 솔모르네라고 하는 요리에 사용된 소스인데 주로 생선 요리에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여러분들 잘 알고 나중에 혹시라도 생선 요리를 할 거라면 모르네 소스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노란색 소스, 홀랜다이즈 소스를 알아볼 건데요. 홀랜다이즈 소스는 약간 마요네즈 만드는 법과 비슷하게 휘핑법, 크림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향신물, 레몬주스, 정제버터, 그리고 달걀 노른자를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달걀 노른자에 향신물을 넣고 정제버터를 한 숟갈씩 넣으면서 계속 저어서 농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탕 상태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레몬주스를 넣고 소금, 후추로 간을 살짝만 해주는데요. 주로 뭐 이제 여러 가지 요리에서 많이 찍어 먹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색깔은 당연히 노른자를 쓰기 때문에 노란색이 나오겠죠. 그래서 홀랜다이즈 소스에서 파생되는 소스로는 베어네즈 소스라고 있는데 타라곤 식초, 백포도주, 으깬 통후추 여기다가 이제 타라곤을 다져서 집어넣기도 하는 소스입니다. 자, 이렇게 5대 모체 소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소스는 다 이 모체 소스를 베이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양 조리, 양식 조리를 배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5대 모체 소스를 꼭 알아두시고 가야 요리사로서 기본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에스파뇰 소스는 갈색, 토마토 소스는 빨간색, 벨로테 소스는 아이보리 또는 동색, 베샤멜 소스는 하얀색, 홀랜다이즈 소스는 노란색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네 가지 스톡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스톡은 이제 끓이는 그 야채 또는 종류에 따라서 뒤에다 스톡이라고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육수죠. 한마디로 다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리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기본 다시물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치킨 스톡을 배워볼 건데 이 치킨 스톡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위쪽에 우리가 뭐라고 써있죠? 화이트 스톡이라고 써있죠. 밑에는 뭐라고 써있죠? 브라운 스톡이라고 써있어요. 이 두 가지 큰 틀로 나눌 수 있겠는데 브라운 스톡은 말 그대로 뭐 야채를 태우거나 가금류를 태우거나 뼈를 태워서 만든 갈색이 나는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화이트 스톡은 끓여냈는데 굉장히 맑고 깨끗한 스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브라운 스톡과 화이트 스톡은 같은 스톡인데 색깔에 따라서 나눠져만 있는 거지 모든 요리에 똑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모든 서양 요리에는 그 요리에 맞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 색깔에 맞춰서 요리를 해야 돼서 기본 베이스 스톡이 갈색이 났는데 이 요리는 하얀색이 나와야 돼요. 그럼 갈색 스톡을 사용할 수 없는 거겠죠. 한마디로 색깔에 맞춰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알고 넘어가세요. 이 색에 맞는 요리에 사용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치킨 스톡, 화이트 스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톡을 끓이기 위해선 단순히 이렇게 닭만 집어넣고 끓여도 상관은 없지만 좀 더 스톡을 맛있게 끓이기 위해서는 기본 재료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본, 미르프와 스파이스입니다. 향신료와 그리고 뼈, 구운 뼈가 참 좋아요. 그리고 미르포아라고 하는 향신, 아로마틱, 채소 비율이 있죠. 미르포아가 뭐라 그랬죠? 양파, 당근, 샐러리를 2대 1대 1로 조합한 아로마틱 채소의 모듬이라고 했었죠. 자, 스톡의 재료인 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븐에 한번 구워서 한번 바삭하게 익혀주거나 또는 팬에 굽거나 데쳐서 사용합니다. 그래야 뼈 자체에서 나오는 육즙의 비린맛이 없어지고 좀 더 풍미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서양에서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미르프와 스파이스 잊지 말고 이 세 가지를 포함한 재료를 물과 같이 적정 비율로 깔아준 다음에 오랫동안 끓여주면은 치킨 스톡이 나오게 됩니다. 피쉬 스톡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닭뼈가 들어가는데 피쉬 스톡은 어떤 뼈가 들어갈까요? 네, 생선을 잡고 남은 생선뼈가 들어가겠죠. 생선뼈를 꾸준히 미르프와 본 그리고 스파이스를 같이 섞어서 끓여주면 화이트 스톡인 피쉬 스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지테이블 스톡인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그냥 가진 야채로 가지고 삶으면 좀 더 맑은 색깔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미리 끓여놓은 것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야채를 다 집어넣다 보니까 색깔이 굉장히 빠져나와서 진한 색이 됐어요. 원래 이렇게 보리차 색깔보다는 좀 더 화이트 스톡에 가까운 색깔이 나올 수 있습니다. 꾸준히 똑같이 끓여주면은 맛있는 야채 스톡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프 스톡 같은 경우에는 뭐 브라운 스톡, 비프 스톡 또는 본 스톡, 빌 스톡 여러 가지 스톡이 있는데 송아지 뼈, 뭐 닭뼈 여러 가지 뼈를 태워서 만드는 거를 우리가 브라운 스톡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비프 스톡은 고기, 소뼈를 태워서 만든 걸 비프 스톡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소뼈를 돌에 황금빛으로 태운 다음에 물과 야채 또는 이제 스파이스를 집어넣고 오랫동안 끓인 게 바로 비프 스톡입니다. 이렇게 스톡을 직접 끓여서 만들면 굉장히 풍미가 깊고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 자체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기본 소금, 후추만 쓰는 것보다 좀 더 좋은 맛과 깊은 맛과 음식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음식점에서 이런 스톡을 막 3일, 4일 동안 끓여야 하는데 끓이기가 너무 어렵다 싶을 때는 요즘에는 공산품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뭐 치킨 스톡 가루, 뭐 피쉬 스톡 가루 또는 베지터블 스톡 가루, 뭐 비프 스톡 가루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한번 사서 사용해보고 이런 맛이 나는구나 라고 한번 알아보시고요. 또 공산품을 먹어봤으면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만든 것도 먹어봐야겠죠. 이것도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보고 한번 먹어보고 대체 공산품과 우리가 진짜로 만든 거는 어떤 깊이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톡과 5대 소스에 대해서 알아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배운 내용도 꼭 잊지 말고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그 지식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